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그리고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면 결국은 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사.15 총선에서 붙게 되는데요. 과연 파괴력이 있을지, 그리고 최종까지 가서 이렇게 하나의 정당으로 뭉칠 수는 있는 것인지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지금 한 당으로서 다시 뭉치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대표께서는? 네, 우선 선거를 위해 기업인들과 정치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네. 본인 기업은 매출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또 정치인은 표를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 모든 행동을 다 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네.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지지율 답보 상태인 야당 후보들로서는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흩어져 있는 야당 세력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차적으로는 생존의 논리일 것이고, 네. 이것이 좀 발전시켰을 때는 생존의 논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국정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우선 이 코앞에 닥친 21대 총선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공통된 공감대가 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통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방금 바른미래당 그리고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에 지금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 중심으로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호남 기반 정당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이분들이 전부 국민의당의 호남 지역에서 녹색 돌풍의 주역들이었지만, 네. 지금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민주당으로 일부 가신 분들도 있고, 남아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선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남 중심으로 다시 뭉치게 됐고, 수도권이나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독자 노선을 천명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 정당과의 통합이라든지 합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네.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뭉쳤다. 물론 그 이면에는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20석 이상이 되면은 이 소위 말해서 국고 보조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두 가지인데요. 일상 경비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이 있고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지원을 위해서 일상적인 분기별 지급액보다도 배의 네.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교섭단지 20석을 넘긴 정당의 경우에는 약 70억 가까운 돈의 국고 보조금이 이번 15일자 기준으로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까지 반영을 해서 지금 논의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면은 통합은 되겠네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요. 우선 선거를 하려면 의원들이 정당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꼭 각각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어느 정도 야당들은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생명수와 같은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아무래도 선거운동 하는데 네. 본인들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필요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통합은 지금 지도체제의 구성이라든지 지분, 향후 공천 지분 이런 관련해서 이견은 있고 지금 밀당은 있습니다만, 통합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통합이 되면 지금 현재 이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세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서 이 호남 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통합 신당이? 호남당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호남 유권자들에게는
다소 냉정하긴 합니다만 더 좋은 호남당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죠. 이 당은 심지어 집권당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총리를 비롯해서 국정 엘리트 충원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네. 충분히 효용성이 입증된 더불어민주당을 놔두고 차치하고 견제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갑자기 작동해서 하루아침에 이들을 또 새로운 호남당 더구나 야당을 네. 지지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물론 이제 각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호남당으로는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이상의 알파가 있어야 된다. 즉 전국 단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국정의 중요한 어떤 파트너 그리고 국정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호남당은 비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세 정당이 호남 중심으로 뭉친 그 이후에 또 몸집을 전국적으로 더 키우는 그런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하려면 총선에서?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계신 분들도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얘기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바른미래, 민평, 대한신당 3당의 통합은 1단계 통합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네.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우선 국가보조금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고 2단계 통합은 지금 외곽의 노동포럼을 비롯해서 택시 조직들 그리고 과거 민주노총에 있었던 그룹들 그리고 초기 국민의당 그룹들 네. 그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전환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그룹들 그 청년 그룹들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최대한 10개, 11개 그룹들이 외부에 지금 포진돼 있습니다. 창당 준비위원회 단계까지 간 조직도 있고 네. 그냥 단순한 정치 결사체 형태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조직들도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 새로운 이분들이 이제 주로 30대, 40대, 50대 초반 중심이었어요. 이분들을 아마 당의 간판으로 세워서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로 삼으려고 할 거고요. 마지막 3단계 통합은 네.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까지도 아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제는 그때까지 네. 안철수 신당이 자유한국당 중심의 네. 중도 보수 통합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4년 전에 국민의당의 모습과 유사하게 가려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이 통합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호남을 넘어서서 특히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세력, 우리 국민들은 이 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기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이런 비전들, 정책들을 하겠구나라는 네.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재 영입 또 세력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1단계에 머무른다면 저는 아마 21대 총선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당색으로 도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2단계까지 간다면 최소한 비례대표 투표 호남 지역에서 35%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3.5% 정당 투표율이기 때문에요. 네. 투표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세 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그 정도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민의당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원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고 3단계까지 간다면 저는 국민의당 수준까지 지난 20대 총선의 의석 규모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동영 대표와 인터뷰를 해도 최경환 지금 대표와 인터뷰를 해도 하는 이야기가 안철수 전 대표와는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 국민의당이 탈당 사태의 그런 부분들 겪으면서 이 감정의 골이 커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안철수 세력과의 어떤 통합 여기까지 과연 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퀘스처닝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민주평화당이야 원래 의석이 사실상 조배석 의원과 정동영 의원 두 분밖에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대한신당 내의 의견인데 네.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추경환 의원 정도 한 3분 정도 의견이고요.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은 결국은 그 통합까지 가야 되고 만약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탈 세력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단일한 의견은 아니다. 그 내부에서도. 그리고 선거는 필요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선거 과정에서 저는 3월 초까지 그 과정들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황이 유동성이 있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닫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총선 때 이 보수의 통합, 그 다음에 또 방금 이야기하신 지금 현재 이 중도 노선을 견제하고 있는 세력의 통합,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세 개의 큰 어떤 그 집단 그룹으로서 이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21대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 다소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는 분들은 결국 기존에 새누리당이 했던 것과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가 다른가. 즉 진보와 보수라는 옷은 다르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 하는 행동들은 같은 거 아닌가. 네. 결국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중도 세력, 제3세력이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한국 정치엔 필요한데 그 제3세력을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호남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냐. 결국 호남 유권자들이 그런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어느 때보다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놓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오 대표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 보수 통합 유승민 지금 의원이 본인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통합의 불씨를 계속 좀 지펴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보수 통합도 좀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보수 통합은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신당까지 들어오면 중도 보수 통합이 완성되는 건데요. 네. 좀 유승민 의원의 선택을 보면서 조금 놀랬던 게 사실은 민평당과 같은 두석 정당도 호남권 통합하면서 지도체제 지분 달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7석 의석 그리고 비박을 상징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정당이 아무런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통합을 했다라는 것은 네. 보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다른 정당들도 이념을 떠나서 정당 통합에 있어서 기득권이 먼저인지 아니면 대의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당이라고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세력 사이에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냉혹한 현실이 선택을 강요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지난주 한국갤럽 기준으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3%였습니다. 3%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네. 국민의당이 13%였고 13% 두 자릿수 지지라는 것은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3% 지지율이라는 것은 뛰어오를 가능성보다는 가라앉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발기인대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일반적인 유튜버의 조회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관심 영역밖에 지금 밖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통합밖에 없을 거다. 세력 통합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밝게